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관세사 도민석입니다. 지금 보세사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 오늘은 5과목 그 수출입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는 지난 OT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국경 감시 체계와 그리고 AO 제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14년, 15년, 16년 3개년도 기출 분석을 해본 결과 거의 한 4대 6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국경 감시 체계도 우리가 소홀하게 이렇게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런 판단하에 공부를 좀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장 관세국경 감시 체계부터 해서 2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부 그 강의를 진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분량을 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복습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담이 좀 되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배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국경을 감시한다라는 말은 자 우리 통관하면서 보세구역하면서 늘 말씀드렸었던 관세선이라는 개념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선 전 방위에서 개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있죠. 관세선의 전 방위에서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적발을 통해서 관세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관세법 등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통관 등의 관세 행정을 우리 관세 국경 감시 업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법을 적용을 하죠. 관세법을 적용을 하는데 우리 앞서 배웠던 통관 그리고 보세구역에 대해서 우리 관세선을 통과하는 화물은 보세 화물이고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북한과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국경 통과 철도나 차량이 사실 그런 감시 업무는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세 국경 감시는 기본적으로 항만과 공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바다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이렇게 공항에서의 인적 물적 대상에 대한 감시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세 국경 감시 업무의 분야와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인적 대상과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교재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감시 대상 및 방법입니다. 자, 감시 대상에는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이 있는데요. 인적은 해외 출입국 내 외국인, 해외를 즉 우리 국내와 국외를 출입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항공기나 외항선의 우리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의 승무원 그리고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적 대상으로 그 감시 대상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적 대상으로는 물적 대상은 크게 운송수단과 화물입니다. 운송수단과 화물을 그 물적 대상, 감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화물은 수출입 화물, 환적, 반송 화물, 선기용품 등을 의미하며 여기서 우리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수출입 화물은 일반 정상적인 수입 화물을 포함해서 국제 우편물 그리고 선기용품 그리고 특송 화물, 여행자 직접 반입하는 휴대품 등이 그 물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수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감시 대상을 크게 공항과 항만으로 구분을 했죠. 공항과 항만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와 선박이 그 대상일 겁니다. 운송수단은. 자, 감시 방법은 잠깐 간략하게 보시면 공항과 항만의 감시 대상별 우범도를 고려하여 감시 방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 우범도인데요. 자, 범죄를 범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우려가 높은 그런 대상을 고려해서 인적 감시 대상에는 어떤 것, 그리고 물적 감시 대상에는 어떤 것,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우범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감시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요, 감시 대상, 승무원, 여행자, 출입자, 운송수단, 화물, 그 각각의 감시 대상에 따르는 그런 우범도 고려 요소들. 자,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 조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범도 고려 요소는 이게 감시 방법은 자, 다음 중 여행자에 대한 우범도 고려 요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엉뚱하게 운송수단상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업 종류. 근데 여행자인데 작업 종류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오답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감시 분야입니다. 감시 분야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냥 편안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맨 마지막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여행자 정보 사전 확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특수한 제도들은 우리가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는요. 객관식 시험에는 좀 못된 심보긴 한데요. 좀 고약한 심보긴 한데 100점을 맞게 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는 꼭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라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대비가 너무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여행자 정보 사전 확인 제도 같이 조금 특수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 뭐 다음 중 여행자 정보 사전 확인 제도 중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맞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사항공사로부터 사전에 여행객, 여행기, 여행선, 여행기의 여객 명부를 사전에 입수합니다. 그래서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해서 세관 검사를 우범 여행자를 선별 감사해서 그 다음에 일반 여행자들에 대한 검사는 생략하도록 해서 신속한 우리 입국 통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 여행자 정보 사전 확인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물적 대상 감시 02번의 물적 대상 감시 관리, 즉 운송수단 관리부터 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운송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무역선과 외국 무역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1번에 외국 무역선기의 입출항 및 외국 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절차 관리라는 타이틀, 긴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국경 감시 체계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잘 따라오신다면 포인트 학습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개항 부분입니다. 개항과 비개항, 예전에는 불개항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책을 보시는 분들은 개항과 불개항이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거. 자, 비개항이라는 말도 쓰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동그라미 1번 개항 및 비개항 부분은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 개념부터 보시겠습니다. 개항은 관세법상 개항이란, 여기는 관련 법령이 중요합니다. 자, 관세법상 개항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외국무역 선기가 상시적으로 입출항할 수 있는 개방된 항구와 공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세법 제33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개항의 특징이라고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개항의 특징도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을 보시면 다 긍정적인 표현들이죠. 자, 그래서 특징이라 하면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꼭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항 현황입니다. 엄청 많죠. 항구가 24개 항구고 공항이 8개 공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구 공항은 자주 틈나는 대로 우리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법이 좀 중요합니다. 개항의 한계는
한계는 어쩌게 보면 개항의 규칙이겠죠. 개항의 근거, 개항의 규칙. 이것은 항만법 시행령 또는 항공법에 의한 범위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다만 서울항, 태안항, 권사님 서울공항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 계신데요. 서울항이라고 서해 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서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항, 태안항, 보령, 하동, 호산, 옥계, 서귀포는 개항 질서법상은 지정 개항입니다. 개항 질서법상은. 하지만 관세법상 개항은 아니죠. 우리가 관세 국경의 감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항은요. 관세법상 개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항 질서법상 지정 개항장인 이 서울항 등은 관세법상 지정 개항이 아니면서 그리고 공항의 경우에는 광주공항이 그렇습니다. 광주공항은 항공법상으로는 지정 개항입니다. 하지만 관세법상으로는 지정 개항이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개항 지정의 지정 절차를 보시면은요. 관세청장에게 개항장 지정 요청을 합니다. 누가요? 지자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관세청장에게 지정 요청을 하죠. 개항장 지정 요청을 하면 관세청장은 해당 항만이나 공항의 관할 세관장이 있습니다. 그 세관장에게 의견 조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관장이 그런 의견 조회를 회신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서 관세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기재부에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지정을 건의를 하면 기재부 장관은 여러 타당성 검토한 후에 관계부처 협의 그리고 경제장관 회의 그리고 법제처 관세법 시행령 개정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후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서 관보에 게재하면 우리가 개항장으로 지정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플러스 원의 개항 지정 절차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표를 꼭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개항 지정 요건 보시면은요. 관세법 시행령 155조의 2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십시오. 문제 꼭 나옵니다. 개항 지정 요건은 자 외국 무역 선기가 상시 입출항할 수 있어야 되고 국제선 전용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전용이라는 말이 국내선의 통로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선 전용 통로와 그리고 기타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시설 등이 장비를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항의 경우에는 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즉 하루를 제외하고 주 6회 이상 정기 여객기가 입항해야 되고 또는 입항할 것으로 예상돼야 되고 자 항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항만의 경우에는 외국 무역선인 5,000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돼야 됩니다. 자, 항공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기 여객기 주 6회 이상 입항 조건 그리고 또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 수가 4만 명 이상입니다. 연간 4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비개항 지역입니다. 개항이 아닌 지역이라고 괄호해서 설명하고 있죠. 비개항, 불개항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비개항 지역의 운항을 위해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비개항 지역은 허가 대상입니다. 누구의 허가? 세관장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면서 그 허가를 받을 때 출입 허가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물적 대상인 외국 무역 선기의 입출항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에서는 외국 무역 선과 외국 무역 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외국 무역 선과 외국 무역 기의 규정은 그 용어의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그 실체적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시면 자, 동그라미 기역 외국 무역 선의 첫 번째로 개항 입출항 절차입니다. 자,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것부터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입항 보고 및 출항에 대한 허가를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선장 등은 입항 시에 입항 보고서나 우리가 출항 허가 신청서에 어떠한 서류를 첨부를 하는데요. 이 서류들이 중요하죠. 이 서류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서류들이죠. 다음 중 외국 무역선의 선장이 입항 보고 시 그리고 또는 출항 허가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아닌 것은 서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잘 나올 수 있겠죠.
관세법이라든지 국제무역사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 신청 시에 선용품 목록입니다. 선용품 목록, 그 다음에 여객명부, 그 다음에 승무원 명부, 그 다음에 승무원 휴대폰 목록,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적하 목록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처음에 입항했을 때 입항 보고서, 그리고 출항할 때는 출항 허가서에 그 밑에 서류에다가 첨부를 해서 전자문서로서 세관장에게 전송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만이라고 또 단서 규정이 있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 절차 이행과 감시 단속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항 선박의 선사가 또는 입항 항공기의 항공사가 입항 전에 여객명부, 적하 목록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객명부 또 뭐 있습니까? 적하 목록 등이니까 자,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항 전에 제출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 운송 주선업자에게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AO 업체 있고요. 화물 운송 주선업자도 AO 인증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AO 인증이라는 것은요. 이따가 우리 나중에 뒤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무역과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제반 업계는 모두 다 AO 인증 대상입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 주선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O 우수 공인업체로 된 업체, 그 다음에 법규 준수도 측정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재부 영어로 정하는 화물 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 한 4번째 정도 되겠네요. 단 세관장은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용품 목록과 승무원 휴대폰 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선용품 목록과 뭡니까? 휴대폰 목록인가요? 네, 승무원 휴대폰 목록에 요 두 개는 선휴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무역선이 이어서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을 해서 하역하지 않고 하역 작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물건이 분명히 실려 있겠죠. 또는 뭐 다른 것들이 좀 실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위해 왕래하는 외국무역선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근데 하역을 하지 않고 입항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출항을 한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목록의 제출을 생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4시간도 안 돼서 나갈 겁니다 라고 입항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첨부 서류만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입항 보고는 하는 거예요. 입항 보고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내용이 우리가 입항 보고서 또는 입항 예정 보고서 제출 시기입니다. 제출 시기는 선박 입항의 24시간 전, 24시간 전까지 입항 예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직전 출항국가 출항에서 입항까지가 24시간 이내인 경우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어떤 외국에서 출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까지 오는 게 24시간이 안 걸리는 겁니다. 24시간 이내인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직전 출항 국가에서 출항 즉시, 여기서 나오면 즉시 입항 예정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최종 입항 보고서는 우리가 해당 선박이 입항한 후에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접안이라는 것은 데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배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붙는 것을 접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붙어야 겐추리 크레인이 끌어서 컨테이너를 내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저반이라고 합니다. 저반 전까지는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된다. 무엇을? 최종 입항 보고서를.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세관장이 입항 전 제출을 요구한 여객 명부는 선박 입항 30분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문장들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다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교재에 있는 문장들은 법령 또는 고시에 있는 문장들과 매우 똑같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이 법률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시나 법령에 있는 표현 그대로 아마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거의 95% 이상이고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문장들을 잘 대비를 했을 때 지문에서 오답을 잘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출항허가 신청서죠. 자, 이제 입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출항 나갈 때 이야기를 해봅시다. 출항허가 신청서는 출항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외국 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할 경우 선장은 선박 출항 12시간 전까지 출항 예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입항 후에 12시간 이내에 출항 예정 선박은 출항 3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규정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무 여부 결정입니다. 출무 여부, 출무가 뭡니까? 뭐 나간다는 뜻 같은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세관장은 입출항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출무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선박이라도 원래는 출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선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되지 않은 선박이라도 우범 정보가 있거나 감시 단속 정보가 있다면 우리가 출무 대상으로 지정하여 출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무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죠. 불시 검색이나 이런 것들 목적으로 출무한다라고 저희가 실무상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무 검색입니다. 출무 검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항보고 수리 및 출항 허가는 자, 해당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 보고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안할 때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고 바로 접안 전까지 세관장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항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이안하기 전까지. 자, 접안과 이안이죠. 접안의 반대말이 이안입니다. 이안하기 전까지 그리고 묘박지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뒤에 지금 어디까지 외국 무역기가 동그라미 니은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무역선에서 지금 입항 보고 수리 및 출항 허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입항 보고 출항 허가의 신청의 정정 취소, 그리고 입항 선박의 항내 이동 신고, 그리고 항회 하역 이런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항회 하역은 작년에 기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가 읽어서 꼭 학습을 하셔라라는 부분은 읽음으로써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이 충분히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입항보고 출항허가의 신청 정정 취소, 그리고 입항선박의 항내 이동 신고, 그리고 항해 하역, 그리고 외국 무역선의 비개항지역 출입 절차를 포함해서 외국 무역기까지 모든 내용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디귿 전까지겠죠. 디귿 전까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으셔도 무방한 학습 수준이 될 겁니다. 내용 수준이 될 겁니다. 그냥 읽어서 학습하셔도 충분한 정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조금 많이 넘어갔네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세관 업무 시간 및 물품 취급 시간 외에 입출항 규정입니다. 자, 세관에 그러면은 근무 시간을 얘기를 하는 규정인데요. 자, 세관의 휴일과 개청 시간 외에 입출항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죠. 당연히 아무도 근무하지 않는 휴일에 버젓이 뭔가 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에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내가 예정 도착이 한 뭐 휴일일 것 같다. 그래서 임시 개청을 신청을 한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관의 개청 시간과 물품 취급 시간을 한번 먼저 봐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내가 그거 시간 외에 입항을 할 때 우리가 임시 개청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사전 통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관의 개청 시간 및 운송수단 물품의 취급 시간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겠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보세구역의 물품 취급 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입니다. 다만 보세구역의 물품 취급에 뭐 감시 단속을 위해서 세관장이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임시 개청입니다. 어떤 경우죠? 우리 세관의 개청 시간이나 물품 취급 시간 외에 우리가 물품을 긴급하게 우리가 뭐 처리를 해야 된다라면 이제 그런 임시 개청을 거치게 되는데요. 운송 수단 관련한 내용입니다. 운송 수단의 입출항 절차와 관련해서 임시 개청 대상은 세관 공무원의 외국 무역 선기 출무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또는 개청 시간 외에 입항 보고 수리 또는 출항 허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휴일 또는 개청 시간 외에 어떠한 입항 보고를 수리하거나 출항을 허가하는 것을 우리가 임시 개청이라 한다. 즉 임시 개청의 대상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임시 개청의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임시 개청 신청 그리고 운수기관의 취급 시간의 물품 취급 등 이 규정도 여러분 시험에는 조금 나오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워낙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수수료 확인할 때 확인하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방향으로 학습하시기 바라면서 자,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절차 관리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점차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절차 관리입니다. 일단은 세관장 승인 대상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리를 하자면 글로 이렇게 쭉 써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보시던 그런 용어들과는 조금 낯서시죠. 그래서 적어드리면 자, 외국무역선에 대한 용어 정의 우리 잠깐 했었었죠. 통관할 때. 자,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이 외국무역선입니다. 그러면 외국무역기는요? 자, 나머지 규정 똑같죠?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외국무역선과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그죠? 내항선, 내항기라고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항선, 내항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항선, 내항기는 국내에서 이동하는 선박과 항공기를 일컫는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역을 목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할 때 우리는 세관장의 승인을 거친다라는 게 자, 요약이자 핵심일 수 있죠.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역번 외국무역선을 보시면 밑에 전환 승인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세관장은 전환 승인 신청 선박에 대한 국적, 선박 종류, 그리고 전환 사유 등을 검토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 시 전환 승인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한다. 자, 국내의 용도로 쓰고 있다가 자, 이렇게도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가는 게 1번이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기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 시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전환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사업 종류가 외항 전기 화물 운송 사업으로 등록된 선박이다. 사업의 종류. 지금 현재는 내항선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보니까 외항 전기 화물 운송 사업으로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등록된 선박은
항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무역을 위해 외국을 왕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냉동 운반, 외항 부정기 화물 운송 사업으로서 등록된 선박은 무역을 위해 외국을 왕래하는 경우나 또는 수출 신고 수리 물품을 국내에 운반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내항선을 외항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거죠. 기타 우리 외항선으로 전환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이 쭉 예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건이 굉장히 많죠. 요건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지문에. 그렇기 때문에 난 위에서 끊어서 4개만 볼 거야. 뭐 끊어서 5개만 볼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머지 밑에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 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전환 승인 신청해야 되죠. 당연히 전환 승인 신청을 해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때 우리는 내항선 전환 승인 신청서 및 승무원의 휴대폰 목록 그리고 선용품 목록을 제출을 해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선장 등은 다음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사업계획 변경으로 내항선에서 외국 무역선으로 전환한 선박이 운항을 종료한 선박의 경우, 그러니까 내항선이었다가 외항선이었는데 그래서 그 운항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 종료한 선박을 다시 내항선으로 전환할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폐선, 감축 예정인 외국 무역선. 그래서 이제는 국내용으로 돌리겠다. 폐선이나 감축 예정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조금의 염려도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운항 계획 없이 정박이나 수리 예정인 선박에 대해서도 내항선으로 우리가 전환할 때 우리가 세관장에게 신청서 그리고 승무원 휴대폰 목록 그리고 선용품 목록을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전환 승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과세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전환 승인할 때 만약에 그 선박에 과세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전환 승인하고요. 근데 봤을 때 과세 대상 물품이 있습니다. 근데 내항선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국내를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때는 수입 신고 시 전환 승인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도 하고 전환 승인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과세 대상 물품은 밑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니은번 외국 무역기도 외국 무역선의 규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준용 선박 항공기 보시죠. 준용 선박이라, 자, 여기도 별표를 치시고요. 준용 선박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떠한 규정을 차용한다, 준용한다. 자, 준하여 적용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준하여, 그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보시면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즉 준용 선박이란 해양대 실습선, 요트, 그리고 선교용 크루즈선,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외국 무역 선기의 규정을 의거해서 입출항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즉 입항할 때 보고해야 되고 출항할 때 허가해야 되는 등의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특수한 선박이나 항공기 어떤 게 있을까요? 군용, 군함, 군용기, 그 다음에 외국의 원수나 그 사절단이 이용하는 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그러한 특수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무역선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관련된 입출항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관세법 시행령 16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관세 국경 감시 체계에서 지금 간략하게 개요 부분과 그리고 외국 무역 선기의 그런 입출항 절차에 관련해서 잠깐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경 출입 차량을 보시겠습니다. 국경 출입 차량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자,
물적 대상 감시 관리 전까지 오늘 시간 하겠습니다. 자, 국경 출입 차량 관리는 15년도에 기출된 바 있습니다. 15년도에 기출된 바 있는데 한 해 건너뛰었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 좀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관세법에 따르면 차량은 국경 출입 시에 하나여 관세 통로를 경유해야 되고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1번 개요를 굉장히 중요하게 딱 새기시고 국경 출입 차량 관리 규정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관세 통로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관세 통로는 육상의 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그리고 또 육상 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나 수로를 말합니다. 그 수로 중 세관장이 지정합니다. 중요하죠. 관세 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합니다. 여러분, 관세 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합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꼭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암기 안 되면 한 문제 놓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한 문제 놓칩니다. 자,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통관장은 관세 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 세관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국경 출입 차량의 도착 및 출발 절차입니다. 도착 절차는 뭡니까? 도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 도착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 용품 목록, 여객 명부, 승무원 명부, 승무원 휴대폰 목록, 적하 목록을 첨부해서 세관장에게 도착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출발지의 출발 허가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출발했습니다를 증명하는 서류겠죠. 그래서 도착할 때 최종 출발했을 때의 출발 허가서도 제출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용어를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기 박스 안에 남북 간 통행 차량이라는 그런 용어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철도 차량과 도로 차량에 대한 그런 용어도 암기하십시오. 출발 절차는 뭡니까? 출발 절차는 허가입니다. 허가. 자, 국경 출입 차량이 통관역 통관장을 출발하려면 자, 운전자는 출발 전에 세관장에게 출발 보고를 하고 출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고는 허가의 전 단계이고 그 보고를 통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죠. 자, 도로 차량의 국경 출입을 도로 차량은 국경 출입을 하려면 통행 차량을 우리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돼서 세관장에게 그 증명 서류를 세관 공무원에게 제시를 하면 세관에서 사증을 줍니다. 사증을 주고 그리고 우리 이러한 서류 제시 및 사증 발급을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지금은 현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성공단 막혀 있어서 못 가고 있죠. 네. 자, 등록 취소 규정.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통로 부분과 관세 통로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거 그리고 통관역은 관세청장, 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한다라는 부분과 여기 지금 통행 차량의 그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 요구 규정도 우리가 문제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 운행지역 또는 운행기간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행 등록 차량의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리을번 물품의 하역 신고입니다. 통관역이나 통관장에서 외국 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 신고 대상이죠. 물품 하역에 대한 신고죠. 세관장 신고. 그리고 신고 필증을 그 현장의 세관 공무원에게 제시를 하고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신고 필증을 제시를 하고 현장 근무하는 세관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 다만 뭐 세관 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공부 여기까지 외국 무역선 물적 대상에 대한 감시 관리 중에 운송 수단 관리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물적 대상 감시 관리 중에 화물 관리를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화물 관리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성기용품 하여 관리 대상 화물까지 보시고 바로 우리 인적 대상 감시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